요즘 시장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실 텐데 하지만 이걸 이제 알았다고 해서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 욕심을 잘 조절하는 게 트레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현재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시장을 하락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숏포지션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진입하는 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이 근거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움직임에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매물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기준으로 매도를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이제 박스권 판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박스권을 판단해 보면 이 구간은 사실상 이 박스권 상단도 하단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매물대만 보면 여기는 사실 들어갈 만한 자리이긴 한데 박스권을 판단해 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스타일이 이런 구간을 진입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의 챌린지 콘텐츠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2번 이상 거래하는 단타 스타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장세를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최근 움직임들을 보면 이런 매물대들은 무시하면서 방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저항을 받을 만한데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매물대들은 무시하고 이 주요 매물대까지 움직임을 만드는 게 특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을 잘못하면 이 세력들이 포지션을 오래 들고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듭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단타 트레이더한테는 좋은 시장인데 포지션을 오래 들고 있게끔 움직임을 만드니까 단타 트레이더한테도 어려운 장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진입에 대한 매매 기법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면, 박스권 판단을 자꾸 하면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진입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만든 건 올해부터인데 제가 눈치를 챈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요즘 손실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유에 대한 예도 들어볼게요. 여유는 첫 번째 설명드린 타점과 타점 이후 포지션 유지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작은 매물대들보다는 크게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이런 구간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빨리 수익 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작은 매물대 기준으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게 조정이었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든다면 또 며칠을 이 포지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재빠르게 손절을 하는 방향을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 재빠르게 손절하는 것은 물론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내가 확실하게 손절하겠다, 뭔가 그런 명확한 가격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가격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의 힘을 잘 받았을 경우에는 거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손절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런 변곡점에서 스위칭을 하게 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추세가 시작되는 곳에서 이게 또 물려버려서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빨리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이 여유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포지션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흔히 진입은 기술이고 청산은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예술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박스권 끝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 포지션을 가져갈 힘이 필요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까 이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서 박스권 상단까지 결국에는 도달시켰습니다. 이때 시장을 지켜보고 계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런 움직임 나오면 이거 진짜 징그럽게 상승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서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면 이 숏 포지션들을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 박스권 상단을 결국에는 돌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심을 하는 게 옳지 못한 결심이지만 이때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이거 진짜 머리 아프고 진짜 돌아버릴 정도로 그런 움직임을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버티는 것도 쉽지 않죠. 그 이후의 움직임 봐도 마찬가지죠. 한 번 더 내렸다가 한 번 더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또 돌파할 것처럼 만들고 나서 갑자기 급격하게 내리는 경우를 만듭니다. 내린 자리를 보면 또 박스권 하단까지 도달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정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포지션을 가져갈 힘이 필요한 거죠. 이런 요즘 장세를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잘 들여다보면 요즘 시장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항을 받을 만한 곳인데 그냥 돌파를 해버리고 오히려 이상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도 만드는 게 정말 어렵죠. 제가 17년도부터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예전과 이 비트코인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올해에는 손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매매 기법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에 위험도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